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올 때 특별히 몸이 아파서 당장 딱 오는 경우보다는 심리적 불안 때문에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어요.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위기와 공포가 주변에 막 이렇게 병들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은 어디 조금만 안 좋아도 나도 위암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적 불안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게 병을 회복할 때 제일 기본이 뭘까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심리적 불안이 올 때 우리는 외부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머리 아픈데 뭐가 좋을까? 살 빠지는데 뭐가 좋을까? 뭐 생리통에 뭐가 좋을까? 외부에서 찾는데 1980년대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프랑스의 르 몽타니라는 박사예요. 이 사람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또 뭐에 유명한가 하면은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해요. 2011년도에 중국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학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뭐 글자를 문자를 두드리면 칩이 그렇게 기억하잖아, 그죠? 필요할 때 내주지요. 그 소프트웨어처럼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컴퓨터 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물이 정보를 다 기억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실험할 수 있는 기구가 뭔가 하면 지금 여기에 노수로 된 그 물그릇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은 이 노선 구리가 78, 주석이 22%인데 이분은 이제 구리로 된 물통에다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두 개의 DNA 유전자를 딱 넣고 나서 저 물통 주변에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구리섬을 감아가지고 지구가 이제 천둥 번개 칠 때 그 파장을 갖다가 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83이라는 어떤 중력 그 파장이 나와요. 슈먼 공명 주파수라는 그 파장을 이렇게 전사했더니만 물통 안에 넣어놓은 유전자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요. 막아놔도 소통이 되고 깨어진 유전자를 넣어놓으면 이 유전자가 회복이 돼버려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저 물통 안에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유전자를 다 빼내놓은 상태에서 이 밖에서 이 7.83Hz 1초에 한 번 진동이 1Hz니까 7.83Hz의 진동을 줬더니 아무것도 없는 물에서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빛이 오면 파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입자가 오듯이. 그래서 물은 기억 소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것이 그럼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몸이요.
1년 지나면은 뼛속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1년 전의 세포는 내 몸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저녁에 문 딱 닫고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와서 방에 들어오면 냄새 독하죠. 하룻밤새 내 몸에서 죽어서 썩어 나가는 고기만도 600g 정도가 나가요. 그렇게 매일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재창조되고 죽어나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이 모든 생명체가 무리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지구가 물에서 나왔고 물 속에서 생명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재미있는 거는 우리 몸에도 어린아이는 80%가 물이고요. 어른은 70% 정도가 물이에요. 침도 하루에 뭐 1000cc, 1500cc, 또 위액, 장액, 췌장액, 소장액 이런 소화액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또 흡수되고 재활용되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일에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침 있지요. 침이 얼마나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옥을 갖다가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침을 옥이 나오는 샘이라 그래서 옥천이라 그래요. 또는 신이 주는 물이라 그래서 신수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활력할 때, 한문으로 활력할 때 삼수변에다가 혀설자를 씁니다. 입안의 침이 활력소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약이 제일 좋고 어떤 약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도 침을 따라가는 약은 없어요. 침을 따라가는 약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침은 양도 중요하지만은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다가 파장을 집어넣었을 때 물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 책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보면은 물인데 사랑합니다 하면은 모양이 아주 이쁘고 미워 죽겠어 하면 형태가 깨져버려요. 만일에 우리가 두렵고 공포감이 있고 미워하고 불안하고 심리적 압박을 당한다면은 이 침이 독이 되기 때문에요. 침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미 침의 분비가 줄어든다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환경이 안 좋다든지 셋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술이 얼마나 알코올이 독입니까? 계속 마셨을 때 그걸 태워내려고 산소가 고갈되면은 술 많이 마시고 나면 새벽에 입이 어때요, 선생님? 쓰고 막 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주전자로 막 마시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침이 안 나오면 어떤 음식도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 예전에 자랄 때는 이제 날이 춥고 하면 입가에 뭐가 많이 흘렀는지 아세요? 침이 참 많이 흘러가지고 이 손수건도 달고 다녔어요. 요즘은요, 그런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침이 말라버리는 시대입니다. 샘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침을 잘 썩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침이 그냥 물을 썩는 게 아니에요. 소화액을 썩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생명 파장이
음식에 전사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우리 아가씨는 밥 빨리 먹어요? 늦게 먹어요? 빨리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음식을 좀 천천히 먹게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유대인이나 아랍 이쪽 사람들은 전부 편편한 이제 바닥에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라 그죠?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먹으면 소화액이 잘 나와서 체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을 논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에 맞춰요. 생각의 기준에. 그러나 몸이 원하는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 한 모금 입에 넣고 좀 굴려가지고 천천히 삼키면 훨씬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젖은 음식을 침을 썩기가 쉽습니까? 그거 잘한대요. 그죠? 쿵쿵 들어가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마른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씻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먹으라는 음식은 이제 볶음곡식, 마른 음식인데 우리가 침이 안 나오면 마른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계속 씹을 때 뇌의 혈류가 증가돼서 판단력도 좋아지고 머리의 어떤 IQ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가장 좋은 조직이 만들어지게 하는 생명의 활력소는 물에서 있는데 인체의 물은 주로 처음에는 소화액이고 그 다음에는 혈액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침을 잘 섞어야 되는데 이 침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침의 질에 침에 전사된 파동은 기억소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 침 속에 입력된다는 거예요. 물 속에 유전자를 넣어놓다가 뺀 다음에 주파수를 넣으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내 몸에 생명을 주는 침이 되지 아니고 독소를 주는 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래서 최고의 약이 뭘까 봤더니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래요. 최고의 약이라 그래요. 전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 없는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게 양약일까 했는데 그 즐거움의 파장이 침의 생명력을 증가시켜주고 우리가 먹은 음식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주고 피의 활력을 증가시켜준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풀지 못하는 답이지만은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긴장하지 않고 아주 가장 본인이 만족한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한 40분이나 1시간 씹어서 먹는다면은 완벽한 소화에서 제일 좋은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볶음국식 두 끼 먹고 저녁 굶고 병을 고쳤다. 그건 이제 큰 틀에서 그랬대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이제 큰 문제가 오겠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항상 이 마음 속에 참 유치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 때 있습니다. 이상하게 쓸데없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헛된 공상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파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파장을 상쇄하는 유일한 매체가 은이에요. 그래서 은을 차버리면 머릿속에 이상한 잡다한 공상이나 허망한 생각이나 불안이나 우울감이 사라져버려요. 이거 참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 시집살이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우리 사모님은 시집살이, 시어머니 시집살이 연세가 얼마신데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참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안고 가야 되잖아, 그죠? 이제 화가 치미니까 옛날에는 그걸 전부 다 뭘로 풀었을까요? 일단은 광목 두들기는 다대미 가지고 광목 두들겨서 푸는데 저희들 어릴 때 동네에 누워 있으면 무슨 소리 납니까? 집집마다 이제 다대미 소리 나고 이제 푸는데 요즘은 뭐 빨래를 한다든지 다대미 두드릴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는 그 소리를 뒤집는 반대 파장을 넣어주면 소리가 상쇄돼 버려요. 은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옛날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은비녀를 꼽아줬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화가 깔아져 버려요. 은은 이 오장육부에 화를 아주 깔아쳐 주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옛날 같은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아니지만은 전자파라든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차면은 뭐 볶음국식 먹고 계속 만들어 먹어야 되지만 은이란 것은 목걸이 하나 차면 우리 사모님 평생에 뭐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딸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그냥 문화적으로 은비녀 하나 꼽았다. 은목걸이, 은팔찌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주도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심, 성격이 삐딱한 사람들 뭐를 좀 바꾸라 겁니까? 심보를 좀 바꾸라 그죠? 또 집안 내내 그 집이 성격이 좀 고약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뭐라는지 아세요? 그 집은 피가 그래 이런 말이에요. 피가 그래. 자, 음식을 말이죠. 음식이 혀에 닿았을 때 달고 짜고 맵고 신맛을 어디에 느낍니까? 혀에서 느껴, 그죠? 물론 뇌에서 통제를 하지만 혀가 그 감각기관으로서 되는 순간 느껴요. 또 무릎이 아플 때는 느낌이 이제 무릎에 가요. 허리가 아플 때는 우리가 허리에 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는 손이 어디 갑니까? 뭐 배에 대고 아이고 머리에 안 그지요. 머리가 아플 때는
이마에 손이 가면서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파고 뭐 여기고 뭐 혀가 이빨이 아파고 뭐 여기 손이 가는데 마음이 아파 그럴 때는 느낌이 어디에 가요? 머리에 손이 가면서 아이고 마음이야 이랍니까? 가슴에 손이 갑니까? 가슴에 손이 가요.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란 단어와 가슴이란 단어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가슴의 자리가 뭔가 하면 심장 자리입니다. 심장. 혀가 아주 섬세한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심장도 좌우 심방과 심실, 심장에 영향을 주는 큰 세 개의 관살 혈관은 혀보다 더 섬세한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마비가 올 때 사람들이 심장에 뭘 느낀지 압니까?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죠. 스턴트도 꽂고. 근데 이제 이 피 중에서 적혈구가 말입니다. 이 원판인데요. 적혈구도 진동을 합니다. 적혈구가. 그래서 이 피가 눈도 코도 귀도 없어요. 근데 얘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 조직에 운반해주고 노폐물을 갖다 빼주고 균을 죽이고 아주 놀라운 일을 하잖아. 그죠? 얘들도 우리가 말이라는 파장을 내듯이 얘들도 진동하는 파장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해요. 요즘은 모든 미생물들이나 식물들이 서로 교감하고 파장을 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미모사라는 거 압니까? 풀 중에 미모사. 손을 딱 대면 이파리 쫙 오그리는 풀. 그 희한하죠. 손을 대면 이렇게 쫙 오그려요. 근데 얘들에게 위에서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려 주면은 떨어뜨릴 때마다 얘들이 오그려요. 그럼 계속 오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극이 가면.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때는 이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풀을 안 오그린대요. 근데 그 미모사라는 풀이 뭐 우리처럼 머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얘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응도 하지만은 기억도 하고 자기의 의사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뭔가 하면 우리 몸을 심장을 중심으로 흐르는 피가 심장벽의 감각 수용기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피의 성질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연결된 교감신경을 통해서 두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을 터치할 때 그 감각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피의 성질이에요. 그 피가 심장의 내벽의 감각 수용기를 터치할 때 느끼는 느낌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신문고라는 게 있었죠.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너무 억울하면은 성 밖에 있는 뭐를 칩니까? 북을 쳐가지고 그 임금에게 그 소리로 알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나를 좀 도움을 주십시오. 또 심장에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돼지는 심장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돼지 염통이라고 합니다. 염통.
염통할 때 염자가 우리가 되게 소금 염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한문으로 생각 염자를 씁니다. 심장은 피의 생각을 알려주는 북이다. 그래서 염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는 감동받지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이 가슴에 와닿는 음악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심금을 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금자가 검은고 금자입니다. 그 심장은 피가 연주하는 검은고 악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피의 성질이 곧 내 마음이라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음식이 뭐가 된다 겁니까?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될 때 우리가 먹은 음식에 정말 그 행복한 마음이나 어떤 생명의 활력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물질은 다름이 아니고 침을 비롯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씹어 먹는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음식이 동화되고 피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활력 있는 피가 돼서 우리 몸 전체에 생명력을 준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건강 법칙대로 산 지가 한 30년 되는데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 없느냐? 저녁 못 먹게 한다고. 저녁 먹게 하는 거는 다 인기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침, 점심 굶고 저녁 한 끼 먹으라 그래도 인기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납니까? 늦게 일어납니까? 다 아침에 피곤해서 몸에 에너지가 회복이 안 돼서 늦게 일어나는 때에 아침은 굶기 쉬워도 저녁을 굶기는 힘들어요. 그런 때 저녁 굶고 일찍 자락할 때 이게 현재 문화 생활에 이게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야 되고 해가 지면 회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전자파 공해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자연과 이제 분리돼 버린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기 우리 요 학생 따님이에요. 휴대폰 가지고 있죠. 하루 몇 시간 써요. 눈피로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이제 휴대폰을 이제 계속 쓴다 그럽시다. 잠은 몇 시에 자요, 그럼? 12시쯤. 이제 우리 뇌에 인도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빨간 거 하나 이렇게 딱 찍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빈디라 그죠? 부처님 이마에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백호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시집 갈 때 연지 곤지 바를 때도 이마에도 점을 찍어요. 천주교에서도 이제 제의 날 그래가지고 특별한 어떤 종교적 행사가 있을 때는 이마에다가 제의 수요를 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제를 발라요. 이마가 이게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 이 마음의 눈이라 그래가지고 제3의 눈이라 그래가지고 이 손같이라는 게 있어요. 솔방울 이제 모형을 닮았는 건데
그래서 천주교의 상징이 이제 바티칸의 상징이 솔방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송가채가 우리가 밤과 낮을 구별해서 인체의 서커디언 리듬, 바이오 리듬이 조절되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일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빛이 사라지면은 치유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렇게 이게 자동 조절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가지고 우리 몸을 성장시키고 회복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제일 많이 질병의 원인을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활성산소 얘기만 해요. 쇠가 녹슬듯이 세포를 산화시켜 가지고 부식시켜서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비정상적인 조직을 만드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비타민 C가 대표적인 물질이라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게 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은 비타민 C보다 5배나 더 많은 활성산소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늦게 자면은 분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려요. 거의 12시 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2시 전에 2시간 자는 게 12시 후에 4시간과 맞먹는다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잠잘 때 끄고 잡니까? 옆에 켜두고 잡니까? 예? 완전히 꺼버려요? 그럼요. 켜놓고 어디에 두고 자요? 머리 위는 어떤 사람 손에 잡고 자요. 우리 학생은 어떻게 자요? 옆에 두고 자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중계기가 여러 곳에 서 있는 걸 보고 스마트폰을 쓰는데요. 이 송가채가 햇빛이나 이런 광파, 전등에서 나오는 불빛의 파장하고 스마트폰이나 중계기에서 나오는 파장하고 구별을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두고 자면은 잠은 자는데 신경이 깨어있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활성산소 제거가 안 되고 유전자가 변이가 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의 반 이상이 유방암 환자는 거의 다가 멜라토닌 분비량이 50% 이상 이하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요즘은 이상하게 제가 처음 얘기 드릴 때 셋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는다면은 이거는 심각한데 이게 음식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뭐가 문제 같아요? 전자파로 인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그것이 세포를 산화시키고 유전자를 변이시켜서 오는 암이 대부분이라. 이제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이 간혹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 문화라는 것은 아편보다 더 중독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만일에 내가 수세식 화장실을 쓰면 안 되고 전기를 쓰면 안 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문화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러면 이 전자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적인 영향은 뭔가 하면은 인체를 해부하면 60조 개의 세포예요.
세포 하나를 또 분해하면은 120쪽의 원자고요. 그 원자 하나를 분해하면 원자핵하고 주위를 도는 전자밖에 없어요. 원자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고. 우리 몸은 최종 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은 TV, 라디오, 컴퓨터 이런 것과 같은 전자기기입니다. 교류전기를 쓰면 전기기기고 직류전기를 쓰면 전자기기거든요. 그럼 그것이 전자기기와 내 건강에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러는데 내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예요. 우리 학생 몸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3바퀴 돌린다고.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근데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아까 내가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귀 밑, 혀 밑, 턱 밑 침샘이 있는데 턱 밑에서 나오는 침이 특별히 시알산이라는 끈끈한 점액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전자예요. 마이너스 전자. 이 점액으로 혈관을 전부 코팅을 해놨어요. 자, 자석을 댔을 때 마이너스 끼리는 밀어냅니까? 붙습니까? 밀어내지, 그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든 금속은 플러스예요. 모든 비금속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길이는 밀어내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해요? 땡겨요. 우리 저 봉숭아 물들여 봤어요? 그냥 봉숭아 물들이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빠져버려요. 그럼 뭐를 같이 섞습니까? 백반을 섞어가지고 봉숭아하고 섞어 붙으면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백반이란 그 명반이 뭔가 하면 알루미늄이에요. 금속이에요. 금속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손톱도 마이너스고 봉숭아도 마이너스니까 접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명반이 섞이지니까 이걸 결합을 시켜주거든. 우리가 프린터기 보면은 A4 용지 넣으면 인쇄돼 나오죠? 종이는 마이너스입니다. 잉크는 금속을 넣어서 플러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붙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적혈구는 쇠가 녹으면 붉은색이잖아요. 철분이기 때문에 플러스라서 혈관에 붙을까봐 이것도 턱 밑 침에서 나오는 시알산으로 이게 코팅을 해가지고 혈관벽과 적혈구가 붙지 않고 적혈구와 적혈구가 붙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달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전자파가 들어오면 이게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서 적혈구와 적혈구, 적혈구와 혈관벽을 붙여버려요. 피는 돌아야 되고 자꾸 붙고 이러면은 억지로 돌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마찰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 스마트폰 오래 하다 보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TV 오래 보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글자가 겹쳐 보이고 흐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되는 집은 안경집밖에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전자파 장애로 피가 엉겼는 걸 피를 풀어주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파로 피가 엉긴 걸 풀어주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온 이렇게 흐르지 않을 때 생기는 이 축적된 이 정전기는 주로 지방 속에 많이 갇혀요. 그 정전기가 많을수록 몸에 지방이 자꾸 갇혀버리고 이제 더운 여름에는 습기가 있어서 정전기가 잘 빠져나가지만은 이제 건조해지면 이 정전기가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든지 차를 탈 때 쇠를 잡으면 어떤 일이 나요? 스파크가 팍팍 튀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정전기로 인해서 벼락이 쳐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유전자가 변이돼서 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암은 3분의 2가 재수 없어서 온다. 벼락 맞는 게 재수 없어서 벼락 맞듯이. 그러면 그 정전기의 전압이 몇 볼트나 될까? 셀프 주유소 가서 주유할 때 뭐 되라 겁니까? 정전기 패드에다가 손 대고 하라 그죠. 왜요? 그거 잘못해서 그냥 넣을 때 스파크 일어나면은 최고 1만 볼트까지 전압이 나와요. 그 유증기에 붙어버리면 뭐 날까요? 풀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TV나 컴퓨터처럼 전자기기로 봤을 때 전자기기의 가장 큰 원인이 정전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꽉 차가지고 피가 흐르지 않도록 돌지 않도록 엉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치매입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자꾸 기억력부터 없어요. 그래서 그 치매는 특별히 전자 제품을 써서 정전기로 오기 때문에 그 치매를 요즘 무슨 치매라 그런지 아세요?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디지털 치매.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 전자파로 인해서 피가 엉기고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은이 전자파를 상쇄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 패드를 통해서 정제기를 뺀다든지. 피가 엉긴 사람의 제일 특징, 첫째 눈이 많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 계속 졸려요. 연탄가스 취하면 산소 부족으로 졸리듯이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할 때는요, 그때는 좀 먹기만 잘해도 병이 고쳐졌어요. 다른 환경은 다 갖춰졌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땅을 밟아야 이게 정전기가 빠지는데, 아스팔트요, 저거 아무리 맨발로 밟아도 정전기 안 빠집니다. 왜요? 접지에 보면 아스팔트에서는 접지가 안 나와요. 정전기가 빠지지를 못해요. 차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현 시대는 하루 종일 가도 흙을 보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밟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건강법은 옛날처럼 건강식 하면 병이 낫고 그걸로 해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우리 저 따님이 있는데, 네 오늘부터 컴퓨터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스마트폰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가히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최악의 환경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도시에서는 공기 중에 마이너스 전자가 제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제일 많은 음식이 수치입니다. 탄소예요. 근데 곡식을 볶으면 섬유질이 탄소로 바뀌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인간의 주식은 곡식이고 또 탄소가 충분해서 몸 안에 정전기를 안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볶은 곡식을 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5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다 놔도 야 이거 큐빅이야 하면은 그 만원짜리 큐빅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없으면, 비싸면은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해요. 꼭 그런 것만 안 해요. 그죠? 진짜 우리가 이 몸의 건강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에 좋은 걸 택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몸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살필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암이나 치매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때문에 지금부터 가족들이 함께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을 좀 땡겨서 일찍 먹는다, 정 안 되면.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한번 저녁을 굶어보자. 우리 식탁에서는 먹어서 썩는 고기를 우리가 빼보자.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합의하에 선택해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뭐 나는 저녁을 안 먹으니까 니 왜 먹냐 이러다 보면 집안에 싸움만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침도 아주 더러운 침이 되겠지, 그죠? 그럼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을 먹으면 심은 대로 밤에 고통당하고, 저녁을 굶고 자면 아침에 아주 너무 행복한 걸 느끼고. 근데 이제 혼자서 그걸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도 연세가 드셔서 알지만은 나이 들면 젊을 때처럼 뭐 좀 폼 재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 말투나 내 죽는 순간까지 정신 좀 맑았으면 좋겠다. 아픈 데 없으면 좋겠다. 그거 보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몸의 어떤 리듬이 깨져 그런 거니까 몸을 갖다 정상으로 돌보는 생활 습관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먹거리의 문제고 먹는 방법론의 문제고,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 제일 좋은 치료가 뭘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 살해를 했든 도적질을 했든 어떤 죄를 짓을 때 그 죄를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줄입니까? 죄를 내 몸에서 어떻게 아무리 없애려고 덮고 감추고 감싸도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를 없앨 때 가장 행복해지는데요. 그것은 죄는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든지 용서를 구해서 내가 이런 것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든지 용서를 주든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화만사상이라 안 합니까? 가정이 화목하다,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모든 일이 잘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논할 때 마음속에 어떤 이기심, 죄, 미움 이런 것을 터치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음식을 씹어 먹을 때 독사의 독을 갖다가 음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세요? 침례요한이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가 뭔데요? 죄를 듣고 감추는 게 아니고 내가 속절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그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칼부림까지 하고 죽이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가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질병치료의 첫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80~90%는 마음에서 유래된다. 마음에서 유래된다. 그죠? 근데 이런 문제 해결 없이 볶은 곡식이 좋고 저녁 굶고 씹어 먹고 뭐 기도하고 전혀 도움 안 돼.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왔을 때 뭐 네 몸이 고쳐졌다 안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꽉 닫고 열지 않고 미움을 갖고 있다면 그 병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근육부터 수축이 돼서 오그라들어 버리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근육은 뼈를 자꾸 당겨버려요. 그러면 뼈 사이에, 관절 사이에 흐르는 혈관이나 신경이 눌려버려 가지고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면 병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 시대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치료에 앞서서 소화액, 특히 침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위액이나 장약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생명수를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썩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활력이라 할 때 그 활력, 활명수 할 때 활명수이지, 그죠? 그 활자가 삼수변의 혀설자예요. 입에서 나오는 물, 침이 활력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독사의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은 독사의 독이 될 것이고, 내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생명수가 될 거예요. 그런 근원적인부터 우리가 터치해 나간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모였지만은 여기 우리 자녀들 뭐 저녁 자꾸 먹고 싶은데 여기 왔는데 엄마가 잔소리했는데 여기 올 때도 야 가서 네가 저녁 왜 안 먹어야 되는지 들어보자고 데려올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본인이 인생에서 선물 받은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평생 잘 건강하게 보존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까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됨을 압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가족이 합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